202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 블랙 잉크 트램입니다. 외장과 내장이 블랙 잉크를 선택하게 되면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익스테리어 패키지, 인테리어 패키지를 분리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의 폭을 훨씬 더 넓혀줬죠. 블랙 잉크를 선택하게 됐을 때 휠도 올 블랙으로 도색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했습니다. 특히 화이트 컬러를 선택하게 됐을 때 블랙 휠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키 언락을 했을 때 퍼들램프도 밝은 편이고 앞좌석은 도어 손잡이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뒤쪽에는 아쉽지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내등은 LED 구성이라서 밝고요. 풋램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굉장히 밝게 잘 비춰줍니다. 앞좌석 도어를 열었을 때 리플렉터가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 아래쪽으로 밝게 퍼들램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하는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극적인 편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앞뒤 도어 그리고 크러치 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풋램프가 조금 아쉬웠는데요. 앞쪽은 풋램프도 꼼꼼하죠.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LED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직진성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인데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이 살짝 줄어드는 부분은 아쉽긴 합니다. 조사각 조절도 큰 폭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지금이 가장 아래로 내려둔 상태고요. 위쪽으로 한 단계씩 올려볼게요. 네, 앞쪽에 안 보이던 물체가 인지가 되죠. 한 단계씩 내려보겠습니다. 조사각 조절 폭이 꽤 크죠.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가운데 DRL은 DRL 기능에만 충실하고 양쪽 사이드의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실내에서의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또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직진성만큼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밝죠.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 등까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앞뒤 모두 순차 점등 방식 채택되어 있고요. 큰 틀에서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고객의 니즈들을 잘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상품성 개선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2차 급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안쪽에 캡은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요. 앞쪽에서부터 뒤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특히나 트렁크 리드 부분이 봉긋 솟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기능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 레터링이 현대 엠블럼을 포함해서 전부 다 무광 블랙으로 처리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 센스가 좋습니다.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범퍼랑 일체형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고요. 블랙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다 보니까 범퍼 중간에도 이렇게 블랙으로 가니쉬 같은 것들을 처리해 줬는데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현대 엠블럼 상단을 살짝 눌러주면 전동 트렁크가 오픈이 됩니다. 달라진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뒤쪽에서도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리플렉터에 안쪽에 LED 조명도 넣어뒀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여전히 수동으로 손잡이
배려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버튼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워낙에 그랜저가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아줘도 좋겠습니다. 소화기도 실내에 추가가 됐고요. 배치가 돼서 이런 부분들도 소소하지만 고객의 요구사항을 아주 잘 반영한 결과물로 보여지고요. 실내는 밝은색 브라운과 조금 짙은 브라운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것들이 너무 좀 넓게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요. 시트는 정말 이쁘죠. 그리고 이 퀼팅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만져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앞쪽 그리고 뒷좌석에서도 개방감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요. 뒷좌석 공간의 여유도 좋고 헤드레스트도 지금 보시면은 보조 베개가 덧대져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에어백 부분에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전기 모터의 개입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기본적인 메뉴 구성이나 후측방 모니터링 같은 것들 꼼꼼하고요. 메뉴 구성은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고요. 스티어링 휠 좌우측의 기능 스위치들도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개선된 점이 이 후진 기어 할 때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 놓으면 이렇게 되고 후진하면 지잉하면서 소리가 나서 뒤쪽으로 워닝도 주고, 또 운전자가 이거 앞뒤로 조작하다 보면 컬럼 타입이 고개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혼동 같은 것들도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잘 들어서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클러스터의 구성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메인 디스플레이도 구성이 좋습니다. 특히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을 했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연동했을 때 화면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후진했을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유연하고 왜곡되는 부분도 크지 않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보스가 채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중음대하고 고음대, 특히 고음대의 찰랑찰랑한 느낌이 좋고요. 중저음대에서는 조금 더 단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기는 하는데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는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끄는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연동됐을 때 이 끄는 기능 안 되는 차량들이 덜어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저런 소소한 기능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잘 해줬네요. 물리키로 이렇게 버튼, 비상등 스위치를 비롯해서 버튼하고 다이얼 만들어 놓은 것도 좋고요.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공조장치는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작할 수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괜찮았거든요. 근데 크기나 각도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했었는데 저는 뭐 처음부터 이 부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USB-C 타입으로 충전 입력, 충전 단자 있고요. UVC도 있는데 그거는 암레스트 안쪽에서 진행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NFC 포함하고 있고요. 컵홀더 널쩍하고 접으면은 이 공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를 쓸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의 디자인 그리고 기능면에서 부족함은 없었고, 안쪽의 공간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놨고, 특히나 LED 조명, 저런 거 센스 정말 좋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잘 돼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도 공간 넉넉하고 안쪽에 카펫 같은 걸로 처리 잘 돼 있고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 트위터 같은 거 보면은 꽤 근사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참 고급스럽고요. 선바이저의 크기, 클립, 그리고 LED로 연동되어 있는 커버, 거울 커버도 좋고 거울 자체 크기도 큼직해서 좋습니다. 터치 타입으로 작동하는 LED 조명, 그리고 아웃슬라이딩 되는 방식이죠.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룸밀러는 크기가 적당하고요. 이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좀 시원시원하고 넓어 보이고요.
바깥쪽 거울은 테두리 부분의 광각 처리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크기라든가 뒤쪽 시야 확보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프레임리스 타입의 도어는 언제 봐도 멋있죠. 이중적 밥차음률이 적용되어 있고 열선은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발공간도 여유가 좋고 바닥에서 앞좌석 안장 하단까지의 높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발을 집어 넣었을 때 크게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시트는 안장 부분이나 등받이 각도도 모두 다 준수한 편이고요. 잘 보시면 위쪽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헤드룸 공간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안전벨트 클립에 LED 조명을 더해줘서요, 야간에 안전벨트 뒷좌석에서 체결할 때 편의성을 높여놨고요. 컵홀더는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도록 슬라이딩 타입, 리모컨 기능, 기본적인 기능들 담고 있고요. 열어보면 안쪽에 공간도 역시 여유 좋습니다. 승하차 할 때도 크게 불편함은 없고요. 이 무릎 공간이나 발 공간은 정말 여유가 좋죠. 가운데 에어벤트,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하고요. 릴렉스 컴포트 기능이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각각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중력 상태인데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실 걸로 믿고요. 그리고 다시 롤백 하는 기능도 있어서 버튼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에서도 럼버 서포트가 조절이 가능한 점도 분명한 장점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디자인의 변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고객의 니즈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반영한 상품성 개선에 좋은 결과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스티어링 휠은 정말 저 가죽 부분은 너무 이쁘네요. 주행에서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살짝 있는데요. 전장이 5m 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외관에서 봤을 때는 둥글둥글한 유선형의 바디라인을 갖추고 있어서 언뜻 그렇게 안 크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보다 크기는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고 운전할 때 불편하냐? 시트 포지션하고 이 유리의 개방감 같은 것들이 절묘하거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바깥쪽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조그맣게 창이 끝까지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방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시야에 대한 부담감, 답답함 같은 것들은 크지 않고요. 좀 전처럼 과속 방지턱 넘을 때에 초반에 넘어 올라설 때랑 넘고 나서의 뒷마무리 같은 것도 깔끔하고요. 20인치 휠 타이어에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하면 너무 하드하거나 허리가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 안 들거든요. 셰시 강성도 받쳐주고 서스펜션 셋업도 많이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심에서 EV 모드의 개입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꽤나 적극적인 편이고요.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5.7km, 도심에서는 15.4, 고속도로에서는 15.9km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주행을 해보면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최저 연비는 13km대 초반까지도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짧은 구간을 가다서다 반복하고 왕복했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연비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5km대 초중반 정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도심 주행이라고 하더라도 에코 모드 놓고 정말 발컨까지 신경 써서 제가 연비 주행을 했을 때에는 최대 16.9, 거의 17km에 육박하는 실연비를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타 시스템 출력은 약 230마력 정도 되는데요. 차고 넘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자라거나 모난 그런 출력은 아닙니다.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랑 시너지를 내니까 그 타이밍이 맞을 때는 꽤나 좀 두둑하게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들이 좋은데, 그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로만 구동을 한다든가 내연기관만으로만 구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간헐적으로 약간 좀 답답함도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270V급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메인을 이루고 있고요. 고전압 배터리 패키지 최적화시켜가지고 트렁크의 공간이 내연기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전압 배터리 12V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교환으로 들어가는데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약 3.8kg, 4kg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이 배터리 간의 시너지도 있고 공간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굉장히 좀
공간 활용도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선택할 때 모터랑 배터리 때문에 공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트렁크 공간에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걱정 때문에 선택을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클러스터 구성도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고 익숙하다라고 제가 실내 리뷰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연동성이 좋습니다.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메인 디스플레이, 그리고 클러스터 안쪽에 요약된 정보, HUD까지 3개가 다 연동이 되니까 이런 첨단 기기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부담 없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시트는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이 있습니다. 허리, 전신, 골반 이렇게 3가지 선택이 가능하고,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뭐 시간이라든가 강도 같은 것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 세기, 강한 세기, 시간은 10분에서 20분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구성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게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어 보면은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막 이 구석구석 꾹꾹 눌러준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정도의 말 그대로 컴포트 스트레칭, 컴포트 마사지 기능은 충실하고요. 모드는 총 3가지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물론 모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차이가 극명하죠.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진짜 연비를 생각하면서 탈 거냐,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 시너지를 통해서, 내연기관하고 전기 모터의 시너지를 통해서 조금 출력을 보존받겠다, 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스포츠 모드 추천을 드려보고요. 다만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연비 차이는 꽤나 벌어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체감상 한 4km? 3-4km 정도는 벌어지더라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도심 주행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경쾌한 느낌들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품성 개선은 가격을 많이 올리지 않고, 뭐 예를 들면 HUD2에서 이 차선 변경하는 거 기본으로 설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뒤쪽에 이 안전벨트 클립 상단 부분에 조명을 더해준다든가, 트렁크 쪽에 조명을 더해준다든가, 하여튼 소소한 부분들을 참 꼼꼼하게 반영해주는 건 좋은데, 저는 4륜구동 H트랙, 세단의 하이브리드면서 H트랙을 갖추고 있는 모델이 등장해주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 상품성 개선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차세대 모델에서 반영을 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주행감도 전륜구동 세단이지만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 전기 모터랑 배터리가 바닥 쪽에 적절하게 배분돼 있고, 또 아래쪽으로 좀 잡아당기는 느낌 같은 것들을 주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비슷하지만, 글쎄요, 체감상 그 한계치가 조금 더 버텨준다 그럴까요? 무게 배분 때문에 밸런스 측면에서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드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 밝히기로는 15km 후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코 모드 사용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써서 운행을 했을 때에는 최대 18.6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간헐적이지만은 19, 20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30km, 거리로 30km 정도를 쭉 달렸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달렸을 때의 평균적인 연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16.2, 16.4, 16km대 초반 정도의 실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차가 막혀서 간단하게 주요 변경 부분 한 7가지 정도 요약을 해보면은요, 블랙 이스테리어가 출시가 됐고요. 차도 유지 보조 2 기본 적용돼 있고, 스티어링 이 그립 감지 센서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파 가죽 시트가 캘리그래피에서 나파 가죽 시트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트렁크 리드 조명 추가됐고요. 2열 시트 벨트, 거기에다가 이 전사 변속 칼럼이 후진을 넣었을 때 진동을 줘서 전진이랑 후진이랑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까지 해서 약간 7가지 정도 요약해서 주요 변경사항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4단계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입니다. 차선 유지 보조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비교적 가운데를 잘 유지해 주고 있고요. 방향 지시 등 조작만으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됐다? 아니면
실용화됐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곡선이거나 내리막이거나 오르막이거나 하여튼 주변에 조금만 차만 있으면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꽤나 이 정도면 될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조건에서도 방향키지 딱 켜면은 바로 변경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그립 되는 부분들 터치 타입 센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잡아서 흔들거나 꽉 잡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핸들에 터치만 해줘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방향 지시등 켜보면 지금 차선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앞차 저 정도와의 거리면 예전 같으면 막 경고음 울리고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조금 완화됐다라는 거 실제로 좀 보여드려 보고요. 터널 아닙니다. 지금 아스팔트가 아니고 시멘트 포장인데 앞뒤 모두 이중접 합차음 유리에다가 바닥이나 이 주변부의 흡차음재가 비교적 꼼꼼한 편에 속하고요. 실링 같은 것들도 프레임리스 타임 도어 치고는 실링 같은 것들도 꽤나 치밀하게 잘 구성을 해줘서 풍절음이나 공명음 그리고 노면에서 올라온 소음 같은 것들도 대응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조금 의외였던 부분은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20인치 휠 타이어에 245거든요. 꽤나 광폭인데도 잘 잡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풍절음 부분도 이 프레임리스 타임 도어가 그런 데의 유리한 구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안정적인 수준의 정숙성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이즈 캔슬링이 역할을 해줘서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요. 스포츠 모드에서 4단, 5단에 5000에서 6000rpm 올라가는 그 사이가 저는 좀 재미있다고 느껴졌고요. 모드 간의 편차가 분명하게, 물론 뭐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 두 개밖에 없지만 스포츠 모드를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진지하게, 꽤나 재미있게 구현해 준 점은 인정해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하이브리드 선택하셨다고 해서 달리기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세단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한 편이고요. 조작했을 때의 이 느낌 같은 것들이 너무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밟히는데 그러면서도 좀 이 담력 같은 것들은 꽉 잡아주니까 안정감이 좋습니다. 회생제동 컨트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됐으면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때 클러스터 안쪽에 주변의 차량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보다 민감도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좀 정확한 것 같아요. 주변의 움직임, 차량의 대수, 이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교해진 것 같습니다. 103, 104 정도의 속도에서도 EV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생각보다 도심 주행에서도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었고 80에서 한 11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고속도로의 평균적인 주행 패턴에서도 EV 모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거기다가 전륜구동 세단의 이 조합은 현대자동차가 꽤나 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본적인 스티어 성향은 전륜구동 차량에서 느껴지는 전형적인 스티어가 발생하고 있지만 웬만한 운전자분이 그 스티어를 느낄 정도까지 차량을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기 전까지, 한계치까지 가기 전까지의 이 제어 같은 것들이 참 센스 있다고 그럴까요? 좀 안정감 있게 제어가 돼서 그런 부분들은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승차감은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에서 공히 균질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약간 더 울렁거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차량을 고속으로 달리더라도 이 피쉬테일이라고 하죠. 뒤쪽 이렇게 흔들리는 전륜구동 차량 특유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대응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제가 코너링이 뭐 괜찮다, 나름 또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전륜구동 준대형 세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또 관성주행이 바로 들어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한 그 스포츠 드라이빙이 가능한 걸로 인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좀 전에 이 띠딩하면서 관성주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력주행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차량의 연료 소모를 주지 않고 탄력적으로 구동계를 운용을 해서 연비나 이 내구성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들도 운전 습관을 본인이 좀 잘 들여보시면
이런 관성주행 같은 거 자주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자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차량에 무리가 덜 가고 연비주행을 제대로 한다라고 인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면이 좋지 않은 것 이렇게 달려봐도 롤하고 피칭에 대한 대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단단한 쪽보다는 부드러운 쪽의 셋업이기 때문에 울렁울렁하는 약간의 출렁임 같은 것들이 있지만 그 출렁임이 출렁출렁출렁 이게 아니고 출렁하면서 착 출렁 착 이렇게 받아주니까 아마 멀미에 민감하신 분들도 그렇게 나쁜 승차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가 올 시즌 피렐리 올 시즌 끼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 마른 노면에서의 그립이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젖은 노면에서는 살짝 아쉽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주행 조건에서는 쫀득쫀득하게 이 그립도 잘 잡아줘서 나름의 스포티한 드라이빙도 받쳐줬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동 받치턱 이 스트로크가 짧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탁탁 움직여주는데 출렁출렁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좀 텐션 있게 그렇게 움직여주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긴 과속 방지턱은 부드럽게 움직여주고요. 네, 이상 202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